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2월 27일 월말 토요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고 힘든 하루의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돌 위원, 뭐 어제도 금융경마 때도 그랬지만 그 월말 경마 되면 늘 어렵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월말 되면 어떤 분들께서는 좀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주 토요 경마 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2월의 경마 자체가 실질적으로 3주로 치러졌던 한 달이었기 때문에 역시 뭐 월말이라는 점도 포함을 해서 출전 대수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강한 믿음보다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는 전력들의 접전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필의 상태와 전개 체크, 당연히 훈련 상태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저희 방송에서만큼의 말씀드린 마필들만큼은 최대한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2월달 경마, 1월달 경마 되면 정말 어렵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이 군 체계에서 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아마도 그 신의 마필들이 이제 수급이 덜 되고 이래서 좀 그나마 조금은 많은 마필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월말 경마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만큼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전을 치르고 나서 마필의 스피드나 전체적인 주폭도 성장세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이번 경기에선 상승세를 기대하는 전략입니다. 준비 잘 된, 무엇보다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감이 좋은 시티 스타, 데뷔전이라도 충분히 기대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따라가는 전개가 유리해진 지금 관악대부는 준비해진 오랜 시간 동안 그 노력만큼 충분히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피드에 대한 강점이 여전히 좋고 훈련 시 모습도 주폭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인게이트 이점의 빙고스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따라가는 모습 속에 준비 잘 된 그리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는 점도 좀 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첫 번째 코너를 1경주를 준비했는데요. 1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 1경주입니다. 공여선 등급 1000m 별종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조의 마필이 경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데뷔전에 선전했던 8번마 천지탑이란 마필이 이번 경주 출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거리에선 좀 경쟁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백돌 위원, 8번마 천지탑 지난 경주 6마신차 2차권에 왔던 말이거든요. 이번 경주에 좀 어떻습니까? 지난번은 역시 그래도 잘 뛰었다고 전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덕사문한 마필이 역시 주행심사부터 열감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우승권의 전력 속에서 뭐 열감이 남달랐었고 그 이외의 마필들 사이에서의 천지탑의 역주는 상당히 돋보였는데요. 주행심사부터 보였던 기본기, 무엇보다 데뷔전 당시에서 추진하면서 뭐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이선 전개를 펼치고도 꾸준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전을 치르고 나서 마필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데뷔전의 상대들보다 지금의 상대들이 한층 약해진 모습이라 이번엔 뭐 선두권 앞선 장악도 가능해진 천지탑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8번마 천지탑이란 마필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상대마를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백동영, 상대마는 어떤 마를 주목했습니까? 실전을 치른 마필들보다는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이 역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세력 자체는 바로 11번마 드림미스라는 신예 마필이었는데요. 발주 자체가 좋지를 못했어요. 무엇보다 스피드가 나오질 않았다라기보다도 초반에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 기립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발주를 끊어내질 못했었죠. 하지만 가벼운 전개 속에서 중위권 전개 이후에 직선으로 들어서는 중속감이나 마지막에 보였던 마필의 탄력 자체는 뭐 신예 마필을 하기에는 워낙에 주폭의 열감이 강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속과 탄력을 겸비한 11마 드림미스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리얼 프로란 마필도 상당히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 추진을 하면서 선두권을 장악하는 모습이나 직선까지 끈끈함을 유지했던 모습을 판단했을 때는 내선 최적 전개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모습은 기대감이 좋은 마필이고요. 자, 3번마 UK3란 마필이 선 천지탑과 주행 심사는 처음에 같이 뛰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능력 미달로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두 번째 재검을 치렀던 직전의 경주에선 전반적인 힘에 대한 여유가 하루가 다르게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마필의 종반 힘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천지탑, 드림미스 전부 다 좀 인기를 좀 날아갈 수 있는 마필 같아요. 거기 이제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 2번마 리얼 프로, 3번마 유캐슬까지 말씀해줬는데 데뷔전에 강한 인기를 모았던 말이 한두 있죠. 1번마 상하벌 강전한 마필인데 7주 만에 나옵니다. 백동현, 이 1번마 상하벌 강전한 마필을 좀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 마필의 능력을 좀 입증해줘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역시 11월 27일 때 보였던 주행심사의 여유감은 바로 데뷔전에서 통할 만큼의 좀 기대치를 있었었고 당일 많은 인기를 끌어줬었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마필이 초반부터 전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선두권에 가담하는 모습도 무리 없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한 발이 나와줄 걸로 판단을 했는데 의외의 모습, 좀 기대보다는 많이 좀 실망스러웠던 모습이었다고 좀 판단하고 싶고요. 역시 이제 변화를 주면서 조금씩 패턴을 올려가면서 문세영 기수의 인게이트 이점이기 때문에 당일에서도 좀 인기를 끌어줄 걸로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 마필 자체가 잠재력보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능력 자체를 입증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저는 좀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상하벌 강자란 마필이 주행 심사 때 보면 발주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돌레에서 이제 그 주행 중 보면 이제 고개 높아서 코돌레 났던 말인데 아무리 편성이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 1200m는 조금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말인데 1000m라면 지난 경주에 보여준 발주 능력이라면 1번마 상하벌 강자도 비록 데뷔전 졸전이라고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경주는 8번마 천지탑의 상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11번마 드림미스 그리고 1번마 상하벌 강자 이 두 마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2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개의 마필이 벤치를 딱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추천 경주 올해 들어와서 이 추천 경주 적중률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저하고 호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마라는 것은 그 한 달의 목표, 어찌 보면 짧게 보면 한 주간의 목표, 하루의 목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달의 목표, 더 나아가서는 1년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 추천 경주 적중률을 좀 빗나가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번 경주만큼은 가장 노력을 같이 있는 마필, 10번마 대보배란 마필입니다. 아마도 그 데뷔전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단순한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데뷔전에 선발을 하고 이후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쳐왔던 말인데 지난 경주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종관걸음은 좀 변화가 왔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 대보배란 마필은 이번 경주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습니다. 10번마 대보배를 놓고 후차권을 좀 압축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현등급 이상을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전개도 중요하고요. 과연 그 악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는 공백을 갔던 말이 지난 경주에 인기 끌고 좀 졸전을 펼쳤던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필들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 이번 경주는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단출한 10마리 편성 구도죠. 무엇보다 이번 편성은 스피드에 기반을 두었던 마필들보다도 힘에 대해 기반을 두었던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무엇보다 종반 힘싸움에서 마필의 순위 자체가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서의 성과 자체나 앞으로의 잠재력까지 상당히 꼼꼼한 체크가 중요했던 경주인데요. 경주적인 요건과 모든 마필 상태 그리고 훈련에서의 성과까지 경주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선전이 앞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1번, 5번, 9번, 10번 4두가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 속에서 직선까지 접전을 이어나갈 텐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의 강점이 좋은 마필이죠. 그만 켄터키 코드가 빠르게 앞선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이어서 변화가 좋은 마필 10번마 빅파이어도 이제는 차분하게 2선 가담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또한 인게이트 2.1번 황금사냥도 차분히 자기 페이스대로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모습이고요.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틈새를 누려볼 수 있는 5번마 슈퍼대물까지 네 마필이 9번, 10번, 1번, 5번 네 마필이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질 양상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능력에 대해서 가장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는 마필은 단연 바깥쪽에 있는 마필 10번마 빅파이어겠죠. 자, 공백 이전에는 마필 자체가 고착에 이은 주행 거부까지 상당히 좋지 못한 악벽이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마방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주에 대한 모습과 이제 뛰려는 모습까지 좋아지면서 공백전 첫 도전에서 상당히 열감이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점은 직전 외선 게이트에서 발주에서의 게이트 이탈은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선입 전개를 선택을 했고 차분히 중위권 이후에 정말 직선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변화 자체가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이죠. 상대적인 마필들의 전력에 무엇보다 스피드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직전보다 오히려 편안한 전개가 가능해진 준비 잘 된 10번 빅파이어.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전개적인 모습에서 기대감이 좋은 마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9번마 켄터키 코드라는 마필이죠. 자, 12번, 12전을 치르면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을 만큼 기복이 심한 마필. 하지만 무엇보다 직전 경주 당시 스피드에 대한, 중속에 대한 변화 자체에서 막판까지의 걸음 자체는 변화가 뚜렷했던 모습인데요. 가장 아쉬움이 있었던 건 직선 구간에서 마필 자체가 사행을 하게 되면서 가진 능력 자체를 원활하게 뽑아내질 못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출전 중이지만 재검 시 모습 자체는 마필의 악벽을 잡아내는 모습이 역력했던 모습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편성에서 뚜렷하게 선두권의 강자가 없다는 강점이겠죠. 켄터키 코드, 이번에는 정말 편안한, 무난한 선행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선행만 나서준다면 이번 경기에서 노림수는 드러났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5번마 슈퍼대물. 마필 자체의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현등급은 무난하게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인데 중요한 건 스피드에 대한 부족도 있습니다만 끌리는 단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타이밍 자체를 원활하게 잡아내지 못한다는 점이죠. 직전 경주에서 외선 전개에 무리하게 아쉬움을 남겼고 직선에서의 끝걸음은 앞선 마필들보다 여력감이 좋았던 모습인데요. 이번 경주는 오히려 슈퍼대물이 자기 페이스대로만 유지해준다면 선입권에서의 모습도 유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최근 대비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내선에 있는 1번 황금사냥, 끈끈함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편골절로 인해서 주기가 많이 늘어졌었던 마필입니다. 공백전은 무난하게 적응을 했고 직전 경주에선 타이밍이 좋은 모습으로 입상까지 차지해줬는데요. 상태 자체나 앞으로의 걸음 자체도 기대감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 직전의 입상 이후 마필 자체가 시격부진이 생겼기 때문에 당일 마필의 체중 체크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의 마필 10번마 빅파이어를 필두로 9번마 켄터키 코드, 5번마 슈퍼대물, 안쪽에 있는 1번마 황금 사냥까지 4두의 선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면서 지금 백돌 위원이 전개도를 풀어가는 것을 호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이게 물어볼 말이 너무 많구나 이런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빅파이어란 마필은 발주가 좋아졌다라고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선발했다 이런 부분은 근데 발주 악벽이 있는 말들은 늘상 조심하자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 마필은 뭐 입상 기대치가 있다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켄터키 코드예요.
켄터키 코드가 자신의 능력을 뽑아내지 못했다. 외사 때문에 능력을 뽑아내지 못했다. 선행하면 이마필이 1300m 버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느린 편성에서 단독 선행을 무난하게 나설 수 있는 마필이라면 저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인데 직전 경기에서 켄터키 코드가 외사를 하지 않았다라면 입상권까지는 자신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존의 모습보다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재검 시 모습이나 훈련 시 가벼웠던 모습이라면 단독 선행 모습할 수 있는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변화 자체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독 선행도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실버구드라는 또 다른 순발로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단독 선행도 만만치 않은데 켄터키 코드는 뛰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좀 뒤를 이렇게 벌리고 뛴다고 할까요? 그래서 항상 선두권을 장악해도 마지막 그냥 뭐 혼자 무너지는 모습을 역력하게 보였던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구력의 변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반대다 이렇게 좀 평가했고요. 슈퍼 메데물이란 마필이 자신의 능력을 뽑아내준다. 지금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중반에 타임을 못 잡는 거잖아요. 참고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조금만 끌리면 완전히 퍼지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를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이번 편성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을 제외하고 MC께서 준비하신 마필들 자체는 단점이 없나요? 여기 나와 있는 마필 자체는 단점이 있는 마필 중에서 우세에 있는 마필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단점 중에서도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분석한 모습에서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번마 파워 정상이란 마필이 가장 많은 변화를 줬었던 말이에요. 근데 마방이 좋고 사실상 뭐 조교를 강하지 못했던 부분이 저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주는 전력이라면 4번마 파워 정상이 가장 좋은 말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새벽 조기 컨디션 좀 어떻습니까? 분명히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파워 정상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인기를 끌긴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었어요.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끝걸음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죠. 저 역시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서 우선은 선전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고 싶고요. 파워 정상은 당일 상태까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먼저 그 10번마 빅파이어란 마필도 강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발주 악벽이라는 부분은 고착성 늪발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뭐 무서운 기술은 이런 마필의 기술을 해도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고유의 능력에서 보면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타 마필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돌리면 지난주 토요 경마죠. 서울 경마 정말 어려웠던 경마일 같습니다. 태양왕의 제일 잘 나가 주력으로 36배짜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지난 전전주죠. 전전주는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퀸즈 스텝이란 마필 인기 리마에 붙여서 100배가 넘는 배당을 잡아드렸었고 지난주 어려운 가운데 36배짜리를 좀 주력으로 잡아드렸다면 경마는 상당히 좀 잘하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백동희 의원이 올해 들어와서 상승세를 지금 걷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동희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토요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벨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경주에 저는 이 마필이 한 주에 좀 밀어서 나와서 좀 조기가 덜 돼 있다 이런 편에서 좀 제일했던 말인데 백동희 의원이 방송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했던 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마필에 좀 관심 갖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 4경주입니다. 맞습니다. MC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번 입상 당시 저희 방송에서도 풀어드렸던 마필 3번만 나이트 아웃 온 더 타운이었죠. 실전을 치르면서 최근에 변화된 모습, 다소 무리한 외선 전개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엔 내측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 기승을 했었던 박오른 기수 마지막까지 좋은 역주를 펼쳐주면서 강했던 상대들을 꺾어내며 이익권까지 마크를 해줬는데요.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유감 역시 살아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모습들 자체의 모습도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상대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죠.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기도 했고요.
좋았고요. 장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적 선입이 가능해졌고 힘적인 모습에서도 상대권의 마필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마필 3번만 나이트아웃 온 더 타운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후차권일 것 같습니다. 나이트아웃 온 더 타운을 제외한 여러 두의 마필을 봤을 때 사실상 능력적인 모습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전력은 없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떤 마필이 잠재력에서 어떤 마필이 훈련의 성과가 우수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훈련 시부터 계속해서 쫓아다녔고 실전에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있었던 마필 한두를 가지고서 4경주 방송 추천 경주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번만 나이트아웃 온 더 타운이란 마필. 지난 경주 때 보면 그 조교가 상당히 좀 약했던 말입니다. 그런 마필을 박우릉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또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경도를 강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볼 것이다. 어찌 보면 강력하게 좀 믿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후차권을 좀 압축한다면 투자 가치 면에서 상당히 높게 한수면도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제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데이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경주를 분석하면서 어려운데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은 또 어떤 말이 있을까 또 고민을 하게 됐던 경주. 좀 많은 시간을 한번 할애해봤던 그런 경주인데요.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4마리 풀게이트 접전구도였죠. 좀 더 앞서 말씀을 드렸던 3경주의 전개도에서는 좀 더 힘으로 뛰어지는 기복형의 마필들의 선전이었다면 자, 이번 경주는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구도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심에 대한 선정도 중요하고요. 후차권에서 어떤 마필에 집중을 할지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경주인데요. 역시나 모든 경주 조건과 훈련의 상황까지 마필 상태를 압축했을 때 4두의 선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4번, 5번, 8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 속에서 직선까지 이어질 양상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기본 스피드감과 전개 이점이 좋은 5번 쌩쌩돌이가 빠르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이어서 상승세가 좋은 8번 불꽃왕자조. 이제는 선입권에서의 가담 능력도 기대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상승세의 걸음이죠. 4번 마이더스 로드도 늘어난 거리라면 좀 더 최근의 모습보다 빠른 전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서서히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막판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9번 돈크라인까지 네 마필 5번, 8번, 4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양상입니다. 자, 4두 중에서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앞섰다 평가할 수 있는 전력 자체는 바로 8번마 불꽃 왕자라는 마필이죠. 힘에 대한 여유는 좋았습니다만 우선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좀 적었던 마필. 매번 착승권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무엇보다 최근엔 중속감에 대한 변화가 좋아지면서 빠른 흐름에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뚜렷해진 모습이죠.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차분하게 전개 이후에 막판에 몰아치는 탄력이 상당히 우수했는데 이번 편성 자체 구도가 전반적으로 풀게이트 접전이긴 합니다만 스피드형 마필들이 적은 구도이기 때문에 페이스 자체를 유지해 줄 수 있는 8번 불꽃왕자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의 도전 세력에선 최근에 상승세가 막강한 4번 마이더스 로드를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전 자체는 정말 주행 뛰었던 모습을 볼 때 좀 말도 안 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전개를 펼치고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을까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에 대한 여유가 강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후미권에서 막판을 다시 한번 몰아치는 탄력으로 연투를 이어나갈 만큼 힘에 대한 여유가 강한 마필이죠. 물론 늘어난 1400m 검증 자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선입에 대한 가능성, 정말 취입에 대한 가능성,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이더스 로드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5번마 쌩쌩돌이란 마필이 전개적인 모습에선 가장 수월해진 편성입니다.
스피드와 탄력을 고루 겸비한 마필로 편성 여부에 따라서 빠른 앞선 전개도 가능했던 전력인데 승급 이후엔 너무 빠른 상대들을 만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선 중반 이후에 타이밍이 좋은 모습을 몰아치는 과정에서 당시 12번마 모닝스카이가 사행을 하면서 오마 쌩쌩도를 좀 방해했습니다. 그만큼 탄력이 반감이 됐고 의지 적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마필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적 전개의 쌩쌩돌이라면 결국 이번 편성에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자, 9번마 동크라인의 마지막 일격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역시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상대도 강하다. 하지만 직전 경주를 보시면 초반부터 종반까지 전개 요건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직선 탄력 하나만으로 우승까지 차지할 만큼 마필의 상태가 빠르게 변화를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카시의 연속 기승이라면 종반 이변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의 마필이죠. 8번마 불꽃 왕자를 필두로 4번마 마이더스 로드, 5번마 쌩쌩도리, 9번마 돈크라인까지 4대의 접전이 그려지는 오늘의 5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가장 경마를 접근할 때 이 마필, 어떤 마필은 이제 능력을 유출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00m 치르고 1400m. 또 부산 경마에 이번 주에 보면 1000m 치르고 1600m에 출마한 마필이 있습니다. 과연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4번마 마이더스 로드란 마필이 이번에 그 1400m 도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어떻게 뛸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저 자신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백돌림 의원, 4번마 마이더스 로드가 1400m를 무난히 극복 가능할까요? 무난히 극복이 가능하다 장담까지는 할 수 없겠죠. 사실상 만약에 직전의 경주가 1200이었다면 오히려 마이더스 로드를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1000m 이후에 1400이라는 점이 솔직히 저 역시도 껄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주폭이나 탄력 자체는 아직까지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이 뭐 7번마 이지스 요새 뭐 이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흐름을 빠르게 끌 마필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라면 전개 자체를 최근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끌어날 수 있다는 판단인 만큼 상승세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마이더스 로드를 이제 그 백돌림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전개를 외곽을 너무나 돌면서 뛰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마이더스 로드란 마필이 주행 심사를 이제 2번 만에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주행 심사 때도 마지막 꼴찌로 있었을 때 보면 종반 내선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중반에 이제 흙을 맞았을 때 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마이더스 로드란 마필이 최근 실전 2번의 경주를 모두 그렇게 뛰지 않았나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경주는 앞에 갔던 아워캣이란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마지막 결선에서 급사행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경주에서 이겨냈는데 저는 어찌되었든 4번마 마이더스 로드는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에 좀 한 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12번마 미스터 탱크를 지난번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강하게 어필을 했다 할까요?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지쳤습니다. 정말 미스터 탱크를 쫓아다니기에는 정말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스터 탱크는 맨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훈련 때 너무 좋은데 실전 연결이 안 된다. 근데 사실상 직전 경주는 훈련의 성과도 좋았습니다. 편성 자체가 미스터 탱크가 정말 입상을 할 수 있는 경주를 만났었죠. 결국에는 전개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또 목차를 또 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주 또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는 정말 다짐을 했습니다. 미스터 탱크는 입상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미스터 탱크는 주로 윤석 날 때 보면 아마 여기 있는 말보다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뛸 것 같아요. 근데 미스터 탱크는 의외로 앞에 붙여놓으면 걸음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런 편성이 1400m라지만 빠르지 않는 레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역시 좀 관심을 저는 갖고 싶다라고 좀 판단했고 백동희 의원하고 좀 생각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외곽에는 14번마 스트롱 샤인도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역전까지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백동희 의원의 추천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8번마 불꽃 왕자의 상승세를 좀 기대했고 4번마 마이더스 로드, 5번마 쌩쌩도리 그리고 9번마 동크라잉을 상대마로 좀 주목했습니다. 저는 5번마 쌩쌩도리의 상승세를 좀 기대하고 싶다. 지난 경주 좀 진로가 많이 막히지 않았나 이런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8번마 불꽃왕자, 여기에 12번마 미스터 탱크, 14번마 스트롱 샤인까지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토요 제주 4경주입니다. 3세 이상 111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데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항상 보아왔던 말들인데 이 경주가 그렇게 만만할까 또 이런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1등급에서 6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 있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또 한 번은 경주에 나오지 못했던 제외됐던 이런 것 때문에 공백이 있는데 과연 마필 컨디션 이상이 없는지 앞으로 이 경주에서도 선전할지 이윤희 의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윤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총 12마리가 나와서 눈에 그 뭐 잘 띈 말 2마리가 있는데 네.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해봤던 경주입니다. 자, 4경주 좀 풀어주시죠. 네. 제주마 3세 이상 4,000점 이하 마필들의 12대의 편성으로 전 마필이 우승 가능한 역시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기 우위에 있는 인기마 간의 접전 경주로도 예상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출전마를 살펴보면 먼저 9번마 부활, 최근 경주에서 입상권 전력 꾸준히 유지하는 말로 훈련 과정은 항상 가벼운 컨디션 유지의 훈련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역시 최근에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편성은 강해졌지만은 역시 상대 강하지 않아서 우승 도전 나서는 충막감으로 일단 손색이 없어 보이고요. 상대 마로는 10번 새벽 노을 그리고 3번마 삼다 황제를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다소 이 삼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주에서 공백기 이후에 하위권 성적으로 하향세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는 길고 강한 훈련으로 전력을 재정비했는데요. 휴양시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말이 최근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전 또 좋았을 때 기량에는 100%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빠르게 예전 기량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나면서 이점이 있는 말로 거리 적성과 능력에서는 이 말도 인정을 해봐야 되겠고요. 10번 새벽 노을 역시 인기가 많은 말인데요. 기복을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상승세에 있는 말이고요. 훈련 모습에 변화를 준 건 아니지만 직전 대비 좀 더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직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될 것 같은 편성인데요. 경주가 좀 느리게 전개가 된다면 또 이 말 막강 경주 막판 추임력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도전과 복병권에서는 4번 불멸의 여신인데요. 역시 직전에 진료 사항이 있었던 말인데 최근에 회복이 됐는데요. 12번 흑복풍과 또 상위 등급에 출전을 했었죠. 가능성 타진에 나섰던 만큼 지금까지 보여준 경주 능력과 또 이 말의 잠재력에 기대치를 걸어보면서 훈련 모습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역시 경쟁력은 충분한 도전과 복병권 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윤 의원님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 12마리가 나와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좀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윤 의원은 9번마 부활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복병권 세력 같아요. 3번마 삼당제를 좀 더 공격적으로 우선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마 새벽노을, 4번마 불면의 여신을 상대마로 지목해봤습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1700m예요. 1700m이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하면서 선두권에 좀 장악하는 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어찌 보면 지난 경주에 따라가서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 어찌 보면 부담점이 좀 많이 올랐어요. 레이팅 점수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과연 이 마필이 1700m를 이겨낼까 조금은 염려스러웠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700m 7경주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12마리 출전이죠. 기본 회복세를 보여주는 마필들 간의 대접전 구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편성의 마필들 자체가 1700 거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필의 이제 능력 자체도 거리 자체에 대입을 하면서 전개에 대한 모습까지도 꼼꼼히 체크가 필요했던 모습인데요. 마필의 성장세와 훈련에서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경주에서의 전개의 구도까지 꼼꼼히 체크해 본다면 역시 4두의 선전이 앞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2번, 8번, 10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양상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밀린 게이트지만 회복세가 좋은 마필 12번 마 델라고 킹이 빠르게 스피드를 이어나갈 모습입니다. 뒤이어서 거리 적응력이 좋은 2번 마 투어 마이더스가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선취입이 좋은 8번 청개도 자기만의 페이스를 차분하게 유지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 종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마필 10번 마 합작품도 힘에 대한 여유는 기대할 수 있다 평가합니다. 12번, 2번, 8번, 10번까지 4두가 초반부터 직선 시점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텐데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은 12번 마 델라고 킹이란 마필입니다. 6등급에서 변화가 좋은 모습 속에서 승급전 당시 요배통으로 출전 취소가 됐던 마필이에요. 그 이후에 승급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마차가 좀 좋지 못한 모습 속에서 20km가 불어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거리 강했던 상대 틈에서 3위권에 마크하면서 스피드와 탄력에 대한 변화를 완연하게 보여줬던 전력이죠. 자, 직전 경주에서는 그 이전의 변화를 필두로 상당히 여유감이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는데 거리 자체가 늘긴 했습니다만 내선 자체가 특출나게 발빠른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오히려 외곽 쪽에 있는 12번마 델라고킹이 차분하게 선두권 장악 내지 선두권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여유가 준 델라고킹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서는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마필 8번마 청개입니다. 스피드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몇 번의 경주에서 기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선 중속감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으로 탄력을 보여줬죠. 무엇보다 마필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력이 강한 8번마 청개, 늘어난 1700이라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 자, 10번마 합작품의 종반 취입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뛰어줄 마필로 전 평가합니다. 힘에 대한 여유, 종반에 몰아가는 탄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초반부 발준 능력과 중속감이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끔가다 이런 마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거리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졌던 마필이 오히려 장거리를 만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합작품 역시도 이번 경주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고요. 자, 복병권의 세력에서 이번마 투어 마이더스가 최근에 1700 거리에서의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죠. 앞선 세 마필에 비해서 유일하게 1700 거리에 대한 거리 경험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어 마이더스도 순발력에 대한 강점이 떨어졌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와 그 이전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내측 최적의 2번 게이트, 최적 전개가 가능한 투어 마이더스, 상승세의 모습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 평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2번마 델라고 킹을 필두로 8번마 청괴, 그리고 10번마 합작품, 2번마 투어 마이더스의 선입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간은 긴장하게 만들었고 약간 또 설레게 여러분들을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꼼꼼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돌리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5번마 스타보니비를 배제했어요. 아예 뭐 설명도 안 했습니다. 배제한 이유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번 경주를 전개도로 풀어드리면서 스타보니비도 당시 1월 30일 경주가 저희 방송에서도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직전 경주를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뭐 판단하는 가치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부지리 입상이 좀 있었다고 전 평가를 해요. 친친찬이 무거운 부중 때문에 좀 무너졌고 스타보니가 차분하게 따라갔을 때 오히려 무너지는 가운데 좀 우승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56을 달았습니다. 거리도 1700을 늘었고요. 스타보니비가 힘에 대한 요인은 매번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편하게 나간다도 이번 경주를 통해서 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판단하는 것도 경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델라고킹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게 평가됐어요. 근데 스타보니나 성신 파트너가 일단 앞선을 장악할 것 같아요. 스타보니가 지난번 1,400m를 따라가서 들어왔다 하지만 칭칭찬이 이전 경기에 벌써 이제 한 번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따라가서 들어왔지만 지금 백돌 위원이 말씀한 식으로 56의 부종을 달렸기 때문에 아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델라고킹 같은 경우는 공백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한 식으로 잘 뛰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1,700m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델라고킹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자리 잡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스타버니비가 선행을 가든 선행을 가지 않든 성신 파트너가 선행을 가든 가지 않든 어찌됐든 두 마필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델라고킹도 그 사이에 있는 마필들 사이에선 가장 세 번째 정도로 전 스피드가 앞서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전개적인 불리함은 전혀 없다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스타보니비가 늘어난 부중이라든가 성신 파트너는 이미 지구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델라고킹이라면 저는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의 가치는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저도 또한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1,700m는 선행형 마필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선행마가 스타보니입니다. 성신 파트너입니다. 빠르지 않을 거고 스타보니가 많은 부담중을 달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 선두권을 장악해도 빠르게 끌지는 않을 겁니다. 백동희 의원이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합작품이란 마필을 설명하면서 자 건너편 직선주라 길어진 거리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추입 타이밍 자유화 가기가 또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경주를 분석하면서 보면 이 경주는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할까 아니면 추입력 있는 마필이 유리할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더 대입해야 될 경주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딱 한 마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마 베스테이크란 마필. 정말 1번 게이트에서 과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베스테이크는 지난 경주 추입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과거의 대로 표현해보면 이 마필도 선입형 마필이었다는 것을 좀 잊지 않고 싶다. 조심스럽게 평가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인데요. 백동희 의원은 좀 더 가감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12호마 델라고킹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인기가 될 수 있는 5번마 스타보니를 좀 배제하자는 표현을 했는데 저 역시도 좀 공격적으로 하면 1번마 베스테이커도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구경주를 준비했는데요. 구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핸디캡 경기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돋보이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연 백돌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8번마 에이스 스피닝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모습이나 최근 뛰었던 모습을 보면 정말 마필이 너무 뛰려고 하는 게 좀 제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된 무리한 외선 전개를 펼치고도 여유감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준우승 자체는 전개가 상대적으로 밀렸던 모습이었고 아직까지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가야지만 잘 떠주는 마필이 몇 개 있는 만큼 최적 전개 에이스 스피닝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달부터 레이팅 체계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봤을 겁니다. 57의 부중을 달고 그러니까 2세마가 1월 달에 3세마가 되면서 57 이렇게 부중을 달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입상에 실패하는 졸전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봤을 겁니다. 근데 2월 달부터 레이팅 체계가 바뀌면서 제가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앞말들이 부중의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다. 또한 이제 3세 말들, 저연령 마들이 분기별이라고는 하지만 좀 이전보다는 부담 증량 혜택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8번마 에이스 스프링이 지난번에 56.5를 달고 뛰었는데 지정 경주도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에 좀 한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지난 경주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고도 뛰어줬던 말이기 때문에 8번마 에이스 스프링 저 역시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상세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후차권을 얼마만큼 압축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백동현 상대마 어떤 말을 지목했습니까? 가장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전력은 저는 10번마 그랜드 피닉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 초반에 좀 전개가 밀린 가운데 직선 탄력만으로 3위권까지 올라와 줬는데 정재희 기수가 초반부 전개에서 좀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했다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 적인 기수인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선두권을 안쪽과 바깥 중에서 나서는 마필들 때문에 경합이 불가피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랜드 피닉스 박현우 기수 충분히 자기 페이스에서 중위권 선위권 후미만 가담을 해줘도 힘에 대한 여유는 계속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상승세의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안쪽에는 이번 진영의 거인이 최근에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자, 이번 경주 늘어난 1200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보여줄 걸음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김동철 기수가 페이스 안배가 좀 원활하지 이루어지질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 경주 이후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선 최적,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운 진영의 거인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회복세가 완연한 마필입니다. 안쪽에는 1번 승자완이죠. 어찌됐던 이번 편성에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마필 중에서 뭐 3번마 오픈뱅크라든가 7번 빅뱅 정도가 선두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자환희의 최근에 순간적인 스피드만큼은 내선 1번 게이트의 입점이라면 선행을 나갈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선행 1순까지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동현은 8번마 에이스 스피닝의 상대마로 10번마 그랜드 푸닉스 지난 경주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고도 추임력까지 발휘했던 말인데 좀 단점이라는 좀 내처리 좀 기대는 그런 부분을 정재희 기수가 좀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마 진영의 거인은 선행 선입이 좀 자유롭다. 어찌 보면 지난 경주 좀 쥐어짰던 느낌이 좀 드는 말이고 1번마 승자한이는 발주 능력은 지금까지 보여준 발주 능력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1200m 정말 이 마필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대 마필을 말씀해줬고요. 저는 딱 한 마필만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4번마 슈퍼 레전드란 마필 정현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합니다. 12월 20일 경주 때는 그 니콜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착지 분량이 굉장히 심했던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뛴다 그러면 졸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지난 경주가 승자니가 끌었던 레이스인데 결국은 제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슈퍼 레전드에 기증했던 그 정현 기수가 조금은 좀 서둘러서 레이스를 좀 펼쳐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는 내려왔지만 4번마 슈퍼 레전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8번마 에이스 스프링을 놓고 좀 상대의 말을 좀 찾고 싶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평가하고 싶은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그 2월달 경마까지 오다가 3월달 경마를 가면 3월달 경마는 좀 느슨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2월달 경마 이제 월말 경마입니다. 어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마음이 들떠서 정말 끝날 때까지 내가 무엇을 했을까 이런 끝났을 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미리 좀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런 들뜬 마음보다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함을 가져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월말 경마 좀 더 선택, 집중,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경마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